미 이후 금리 인상 근거 고용 호조, 한국은 왜 언급 못하나? 박승철 기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금리 범위를 4.25에서 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도 강합니다. 물가 안정이 연준의 목표입니다. 이것 없이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럽 노동시장은 매우 강합니다. 유럽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더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2%에 수렴하는지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통위원 5명은 당분간 금리를 3.75%로 가져가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초 1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중단 시사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때문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피벗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시장의 전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비슷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미국과 EU는 강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맥락은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독일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이사인 요하임 니겔 등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수뇌부들은 금리 인상 관련 발언에 강한 노동시장 언급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화랑을 언급한 적이 없다. 통상 금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것이 경제지표로 물가와 고용지표가 가장 자주 거론된다. 그런데 이 총재가 취임 이후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단 한 차례도 고용지표, 실업률 등 노동시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1월 24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고 언급했을 뿐이다. 물론 한국은행법상 고용 안정은 한국은행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률이나 고용지표가 실물 경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이창용 총재가 실업률을 언급하지 않고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이한 대응일 수 있다. 실물 경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금리 조정의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임 이주열 총재의 경우 실업률, 고용지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4년 11월에는 체감 실업률이 10%가량 이라면서 고용이 경제정책의 역점이 돼야 라고 강조했다. 2018년 6월에는 실업률과 물가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중앙은행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진다. 고 토로했다. 2021년 5월에는 고용시장의 회복은 특정 지표로 할 것이 아니고 고용 관련 다양한 통계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봐야겠다. 고 말했다. 이처럼 이창용 총재의 행보는 전임 이주열 총재의 행보와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3월 실업률은 2.9%로 3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인 3.4%를 기록했다. 3월 실업률도 3.5%로 큰 변동이 없었다. 미국의 일자리는 지난 1월 전월의 2배인 51만 7천 개가 증가해 고용 폭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미국 고용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태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유럽연합 실업률도 지난 2월 6.0%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의 실업률이 미국과 EU보다 낮다. 그런데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한 노동시장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증가해 증가 규모 기준으로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5월 93만 5천 명을 기록한 뒤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도 46만 9천 명 늘어 지난 2월보다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활동 상태로 쉬었음을 답한 청년층은 49만 7천 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쉬었음으로 답한 인구도 263만 5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 최대치였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잡혀 실업률 통계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 취업자가 줄고 역대 최다 규모인 쉬었음 인구를 고려하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 노동시장의 현실은 숫자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난 3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었으며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도 14만 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000명 급증했다. 표면적으로 한국 실업률이 2.9%로 미국과 EU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한 노동시장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0.25%였던 기준금리를 5.0%까지 끌어올렸다. ECB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에서 3.50%까지 높였다. 한국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50%까지 올렸다. 실물 경제 지표인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미국 0.7%, 프랑스 0.1%, 영국 0%, 독일 -0.4% 등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암울하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0%에서 1.7%로 조정한 뒤 4월에는 다시 1.5%로 낮췄다. 반면 미국은 지난 1월 1.0%에서 1.4%로 상향한 뒤 4월에는 다시 1.6%로 올렸다. 유로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0.5%에서 0.7%로 올린 뒤 4월에는 다시 0.8%로 올렸다.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대해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이 더디고 대중 무역 적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이러한 전망치 조정의 이유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노동시장 등 실물 경제가 화랑세를 보이고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변동성의 진폭을 줄여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내용을 보면 한미 간 금리 격차나 자본시장에서의 외국 자본 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할 뿐 노동시장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언급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 국한된다. 미국, EU, 한국에서 아직 1에서 2회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 EU와 달리 실물 경제의 뒷받침이 약한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노동시장 등 실물 부문의 화랑세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인상 과정에서 민생 고통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의 이자가 오를 때 노동시장이 화랑세이면 노동시장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임금 상승을 통해서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금리 상승의 충격을 국민 일반이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실업률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EU는 노동시장이 화랑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앞으로 10년간 90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맥킨지에 따르면 IRA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출 또는 세금 감면으로 약 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도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직 입법 제안 단계여서 이 법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사례에 비춰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EU 모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국 내의 제조업 기반을 지키거나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미국과 EU 모두 금리 인상기이자 노동시장 화랑기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방향이 선회되고 경기 침체 국면이 되면 현재 추진 중인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 수축의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국민의 체감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원전 수출로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 존재했지만 이집트 엘디바 원전 수주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외 수주가 실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세금 아르바이트라면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는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을 줄이고 대신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30조 3,481억 원이다. 일자리 예산 감소는 관련 예산이 편성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러나 지속된 고용 한파가 윤 정부의 태도를 돌려놨다.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은 2023년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던 2020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를 104만 4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4천 명 늘리기로 하면서 세금 아르바이트라는 비판이 무색하게 됐다. 지난 10일 의결된 윤석열 정부의 2050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도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됐다.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미국과 EU와는 정반대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송두환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한 언론 기고문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부채 충격,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노출된 내수업종,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주거불안 등 총체적 민생 위기에 직면해 있다. 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생 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